네,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오늘은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이 대담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장님, 네. 저한테 질문 주신다고 나오셨는데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BK 연금보험에서 증권운용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도 금토연구소라는 또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유튜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후 준비, 은퇴 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네. 우리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이력을 살펴보면 네. 금융투자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고 네. 또 지금은 투자교육, 노후 설계 교육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소개해 주셨지만은 1973년 10월부터 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주로 많이 한 일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다가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신탁회사죠.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사다 팔았다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네.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이 투자교육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교육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한테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노후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저보고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딱 만지 48년 됐네요. 네.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48년 전에 이 업계에 제가 입문을 할 때 48년 후에 노후 설계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의 이런 게 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네.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네.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의 경험들이 많이 또 이 노후 설계, 은퇴 설계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쯤 앞서서 이 고령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일본에서 일찍 1980년대에 제가 주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고령 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본 거가 많이 도움이 됐고 네. 특히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 들면은 저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일찍 좀 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되는데 네. 미리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빨리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일찍 그 사회를 보면서 준비를 좀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평생 현역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담은 예. 책이 이번에 예.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제목이 정말 와닿습니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실 수 있게 이렇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대가 네. 이제 50이 이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대표님께서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후배분들에게 조금 네.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네. 이 책을 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 책이 나온 어떤 그런 이유들이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예.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의 의견이랄까 약간의 항의랄까 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맞습니다.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네. 말이냐. 예.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네.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네.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은 늦죠. 네.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네. 또 이 노후 준비라는 게 다들 돈이 얼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 리스크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이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찍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 댓글 중에 저는 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함부로 가능하면 안 읽는데 예. 한 번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금년에 34세인데요. 이 나이에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은 30대 분들도 제가 이런 식의 생애 설계, 인생 설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잘만 하면 경청해 주겠구나. 아,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을 쓸 생각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주가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이런 얘기 같으면은 단답형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노후 설계니 생애 설계니 이런 거는요 약간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조곤조곤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 원칙에 관한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1시간 또는 90분, 2시간을 이제 그분들은 딱 들어왔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1시간, 90분, 2시간 정도를 잘 이야기를 하면 끝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런 표정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좀 앉아서 시간을 두고 보실 수 있도록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저와 저희 그 연금 포럼에 고재량 연구원이라고 젊은 연구원이 있는데 네. 두 사람 이제 그 사람의 의견도 좀 이렇게 듣고 해가지고 네.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잠깐 앞에서 인사를 했었는데 혹시 네. 그분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예. 아주 미남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네. 특히나 뭐 우리 20대, 30대, 40대 네. 또 50대까지도 예. 보면은 정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저희는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고민했던 부분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간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영상 정말로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실 사실 겁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강의를 해보면은 네. 이 30, 40대 부부들도 같이 와가지고 네.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역시 벌써부터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노후 설계, 은퇴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을 제가 살짝 좀 들여다봤는데 네. 조금 느꼈던 게 네. 이제 100세 시대인데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특히 강조를 하시기를 이제 저성장 시대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결핍의 시대인데 예. 게다가 이제는 혼자 살아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막 해야 된다라는 좀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100세 시대에 저는 싱글의 시대라고도 하고 네. 홀로 살게 되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자신도 뭐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약간의 금융 자산도 있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것까지는 걱정이 없는데 사실은 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저와 제 아내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거든요. 아우,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예, 제가 먼저 가고 나서 네. 제 확률로 보면 제 아내가 10몇 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일본을 보면요. 개호 대란.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 뭐 간병 대란. 그러니까 먼저 이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이 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 전문가 요원이 부족해서 지금 일본이 난리거든요. 네. 우리보다 선진국인데도 우리는 앞으로 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홀로 사는 노후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100세 시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100세 시대의 후반부는 이제 싱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 은퇴 설계 노후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좀 큰일 나겠다라는 그러면 생각이 이제 드는데 싱글의 시대가 왜 이제 시작이 되는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우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싱글이 되는 이유는 사별. 그렇죠. 사별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혼. 예. 그다음에 아예 결혼 안 하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싱글이 되는 이유가 이혼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일본은 아예 처음부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싱글이 되는 경우가 아이고.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모태 솔로, 모태 싱글족이 많다는 예, 얘기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생기는데 예. 그렇더라도 또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상관없는데 네. 혼자 돼가지고 네. 안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2018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남성 중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되는 분이 2018년에 3만 명 정도 생겼더라고요. 3만 명. 예. 아.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네. 그러니까 보통 남편들이 먼저 떠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싫으면은 심각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요. 예.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 좀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좀 예. 최근 흐름이. 그래서 저는요. 어디 회사 같은 데 가서 강의하고 나면은 예. 젊은 여성분들에게 이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남편은 회사에서 찾지 말고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앞에 가서 찾으세요. 고등학교 앞에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2019년에는 이혼 커플이 11만 800건. 이혼율이 상당히 엄청나게 높아지고 늘었어요.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네.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요. 예. 옛날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보니까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그 전체 이혼 그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년 황혼이혼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에는 37%. 네. 지금요.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거든요. 아이고.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대표님 사모님께 잘하고 계시죠? 잘하죠. 피차 잘해야 돼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젊을 때 신혼이혼 같은 경우는 재혼 확률이 높은데 네. 중년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예 그냥 살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싱글이 될 확률, 평생 싱글이 될 확률이 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애 미혼,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모태 솔로, 예, 모태 싱글. 예. 이 평생 이혼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들은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었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거든요. 이제 곧 작년 통계가 발표되면은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네.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작년의 경우에 남자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27.4%. 아유, 세 명 중에 거의 하나. 3분의 1 정도 되네요. 여자가 18.9%. 한 뭐, 이것도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노후에 싱글이 되는 큰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평생 미혼이에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요, 지금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요. 네. 이웃나라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이 독거 노인이 702만 명. 702만 명. 네. 전체 노인의 19.4%.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왜냐하면 일본이 인구가 우리의 2.4배거든요. 그리고 이 노인의 비율이 일본이 거의 우리의 2배쯤 돼요. 2배가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예. 숫자는 아직은 우리가 15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요. 네. 19.6%. 아, 우리도 뭐 약간이지만 예, 만만치 혼자 사는 않네요. 노인의 비율은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이고. 그런데요, 남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독거 노인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60세 이상을 보면 여성이 68%, 남자가 그러니까 남성이 32%,
70세 이상을 보면 여성의 78%.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여성 혼자 사는 노후는 사모님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특히 이게 사모님들이 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졸혼이라는 네. 약간 신조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네. 노후 준비를 같이 하기에도 버거울 텐데 네. 이제 혼자 뭔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뭔가 혼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예. 특별히 뭔가 좀 유념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근데 있을까요? 지금 그 졸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우선 보면요. 이혼율이 일본과 우리를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율이 일본이 우리보다 높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선요, 조이혼율 1000명당 이혼 건수가 우리나라는 1970년도는 0.4건이었는데 피크가 언제냐면 2003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몇 년 후에 여러 가지 가정에 이제 파탄이 났잖아요. 네. 그게 얼마냐면 3.4명 피크였어요. 오. 그래서 조금 좀 줄어들어가지고 작년에는 2.1건이었어요. 명이 한 1.1건이었어요. 네. 근데 일본은요, 보니까 1970년도가 0.93명이었는데 피크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3명에 2.3명, 2.3건. 우리나라는 3.4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도 이제 좀 줄어가지고 작년에는 1.69건. 네. 우리는 2.11건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이혼 건수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고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아이고. 세계에서 10몇 위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결혼 기간별, 혼인 지속 기간별로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신혼 이혼의 비율 4년 이하가 1990년도에는 40% 정도 네. 제일 높았어요. 그것이 2020년에는요 19.8%, 20% 정도로 조금 신혼 이혼의 비율이 줄고 줄었네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비율이. 예. 근데 20년 이상 된 거는 1990년에는 5%밖에 안 됐는데 네.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 아이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일본을 비교해 봤더니 일본은 4년 이하의 신혼연의 비율이 37%, 1990년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요, 재작년에는 일본이 30.6%니까 약간 내려간 거예요. 신혼연의 비율이. 네. 근데 20년 이상은요, 1990년도에 13.8%였는데 재작년에는 19%니까 약간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크게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느끼겠네요. 저는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이라는 게 유행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막내 아들이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고 나면 이제 그동안 참았던 거 이혼하자 해서 나리다 이혼이 유행했고 그 말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황혼연 비율은 일본이 훨씬 높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황혼이혼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요 황혼이혼은 하지 않고 조론을 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조론이 늘고 있어서 일본에 조론에 관한 책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조론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탤런트 백일섭 씨, 백일섭이라든지 예. 이런 분은 잘 공개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우선 조론은 어떻게 보면 좀 멋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혼자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괴로움, 젊을 때는 일이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서 어떤 일에 몰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론도 뭐 괜찮지 않아 생각하는데 막상 나이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노후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미리미리 조심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조론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저는 그 부부 사이가 제가 일본에서 살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관찰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걸 아는 순간 하여튼 결판을 내잖아요.
사생결단하고 어떻게든지 갈라쓰든지 뭐 그렇죠. 방법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가족에 뭐 애들한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자기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러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참고 몇 년 계속 살더라고요. 아, 약간 덮어주는 덮어놓고 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뭐 아니면 돈데 예.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조론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랄까 결판을 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는 조론이 맞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는 뭐 제가 이런 문제 심리학 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는 없지만은 조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환경으로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조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 조론은 어떨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혼자서 살아야 될 노후가 이건 뭐 보통 일반화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준비를 예.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참. 첫째 뭐냐면 이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면요. 1인 가구, 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1인 가구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작년에 인구가 가구 수가 2,100만 명이고 1인 가구가 그 중에서 32%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가구 수 중에서 가구 원수로 볼 때 1인 가구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그런데 유럽은 훨씬 높은데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가 훨씬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 통계를 말씀드리냐면은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그 나라는 연금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또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대비할 거는 뭐냐? 연금이 있어야 돼요. 혼자 살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나이 환갑 넘으면은 생각지 않게 암에 걸리거나 심혈관 질환, 이 중대 질병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보험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 아니라더라도 새로운 유연사회 또는 지역사회. 우리나라는 다 직장인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먼저 떠나고 아까 말씀드린 제 고민처럼 십몇 년 혼자 남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런 사례로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받아 먹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변호사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상속 문제로 무지개 싸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어 놨어요. 미리미리 뭐 이렇게 증여나 이런 그리고 걸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와. 그런 식의 배려. 이런 식의 그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거 형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들어서는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돼요. 건강이 좀 안 좋나요? 아니 건강보다도 혼자 살 때 이 고독사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수 없고,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혼자 부부 둘만 있거나 혼자 되면요, 어디서 하냐면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이 가까워야 돼 나이 들면.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깝고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약간 오피스텔 역세권 오피스텔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네.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그다음에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면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 경제, 같이 살 수 있는 공유 경제, 그룹 리빙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벌써 참 알찬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일단, 또 우리가 나눌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우리 1부에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동안 투자 교육, 노후 네.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말씀해 주셨고, 또 네. 특히 싱글의 시대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50부터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네.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